천벌 받을 것들. 30년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이 지금 이중 배신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 공난숙의 협박. 이사회에 말해도 돼요? 진세훈이 회장님 친아들 아니라는 거. 둘, 황 실장의 침묵. 세훈이가 자네 아들이야? 절규에도 아무 대답이 없는 황 실장. 죽은 아내 조영란과 황 실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태석은 이 배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고급스러운 응접실에 진태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을 이끄는 진태석이 직접 이곳을 찾은 건 공난숙의 세무조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태석은 곧 알게 됩니다. 오늘 만남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요. 공난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진태석이 무뚝뚝하게 세무조사건을 꺼내자 공난숙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평범한 봉투였지만 진태석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너무나 천천히 마치 무기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공난숙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며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급한 게 생겼다고 진태석에게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다고요. 진태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엔 아무런 표시도 없었죠. 하지만 안에 서류를 꺼내 읽는 순간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마이너스 친자 관계 불일치. 그 한 줄이 진태석의 눈에 박혔습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공난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세훈 상무와 진태석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보시다시피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진태석은 서류를 움켜쥔 채 공난숙을 노려봤습니다. 30년 넘게 재벌가를 경영하며 온갖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세훈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죽은 아내 조영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공난숙이 어떻게 이걸 구했느냐고. 이건 거짓이고 조작된 거라고요. 공난숙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니.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진태석도 안다면서요. DNA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공난숙의 말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이 여자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건 부정하기 힘든 증거니까요. 공난숙은 한 템포 쉬었다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세훈 상무가 후계자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님 친아들도 아닌데. 이사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공난숙은 이 서류 한 장으로 진태석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진세훈이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면 건양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사회의 권력 다툼, 주가 폭락, 경영권 분쟁까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진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거냐고요. 공난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진세훈 상무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태석은 공난숙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 진태석은 생각 들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권위가 아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진태석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세훈이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걸 어떻게 구했냐고요? 공난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구했느냐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진실이라는 거라고요. 공난숙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진태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서류 한 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진태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휘둘리면 공난숙의 뜻대로 당하게 될 테니까요. 진태석은 침착하게,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공난숙이 원하는 게 뭐냐고, 이걸 왜 자기한테 보여주는 거냐고요. 공난숙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죠. 진태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하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공난숙은 더 큰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이 진태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세훈이가 정말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공난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는 건 진태석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더크라운 캐피털이 무너지면 건양그룹과 연결된 여러 사업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요.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요. 공난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시면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묻어주겠다고요. 간단한 거래라고요. 진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자 거래였어요. 공난숙은 진태석의 약점을 완벽하게 잡고 있었죠. 진태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정도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세훈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지면 끝이었죠. 건양그룹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진태석은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태석은 굴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세무조사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현명하시다고,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요. 진태석은 공난숙의 그 말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공난숙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고요. 회장님 아들이 황 실장 씨라니 30년간 옆에서 일했는데 몰랐냐고요. 진태석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황 실장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공난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거라고요. 진세훈 상무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에요. 그리곤 물었습니다. 황 실장과 조영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가요? 진태석은 공난숙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태석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공난숙에게 말했어요. 약속은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 일은 잊지 않을 거라고요. 공난숙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요. 진태석은 더크라운 캐피털을 나서며 분노와 굴욕감에 떨었습니다. 30년간 건양그룹을 이끌어온 자신이 공난숙 같은 여자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세훈의 출생 비밀이었어요. 정말로 세훈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정말로 황 실장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태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황 실장은 30년간 자기 곁을 지켜온 충직한 비서였어요. 회사 경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황 실장이 자기를 배신했다니, 아내 조영란과 관계를 맺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황 실장, 자네가 답을 알고 있겠지.
자네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진태석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30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회장실에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오늘 일정을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진태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황 실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진태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황 실장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진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 실장, 자네 조영란과 무슨 사이였나? 황 실장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돌아가신 회장 부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태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라고. 자네와 영란이 무슨 사이였냐고요. 황 실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다고. 자기는 그저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황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 황 실장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라고. 세훈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요. 황 실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황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누가 이런 검사를 했냐고 물었죠. 진태석은 황 실장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황 실장이 놀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진태석이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황 실장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처음 듣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황 실장의 눈빛엔 놀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황 실장, 솔직히 말해. 자네와 영란이 무슨 관계였나? 황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십니다. 자기는 회장 부인을 그저 존경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황 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진태석은 확신했습니다. 황 실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진태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눈을 못 마주보나? 뭘 숨기는 거냐고요. 황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만 섬겼다고, 평생 회장님만 모셨다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의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간 함께 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황 실장이 낯설게 느껴졌죠. 진태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황 실장, 자네 집에 가봐도 되겠나? 황 실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자기 집을 가시려는 거냐고요.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자네가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요. 황 실장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대답했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진태석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황 실장의 집에서 뭔가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며칠 후 진태석은 황 실장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황 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태석을 맞이했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황 실장답게 단정했어요. 진태석이 서재로 들어가자 황 실장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석은 책장을 살펴보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황 실장은 옆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죠. 진태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진태석이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벨벳 주머니가 나왔어요. 진태석은 그걸 집어들고 열었습니다. 안에서 목걸이 하나가 나왔죠. 진태석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조영란의 목걸이였어요. 진태석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그 목걸이였죠. 조영란은 그 목걸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언제나 목에 걸고 다녔어요. 조영란이 죽은 후 진태석은 그 목걸이를 찾지 못했었죠. 어디 갔는지 궁금했는데 황 실장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자네가 영란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나? 황 실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회장님이 버리신 유품이라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이걸 버렸나? 이건 영란이가 제일 아끼던 목걸이야.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영란을 사랑했나? 솔직히 말해. 황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진태석은 그 침묵이 긍정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황 실장과 조영란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을 리 없었죠. 진태석은 목걸이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버린 유품을 30년간 보관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황 실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황 실장이 침묵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죠.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황 실장,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와 영란 사이에 뭐가 있었나? 세훈이가 정말 자네 아들인가? 황 실장은 고개를 들어 진태석을 봤습니다. 황 실장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황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저는 평생 회장님만 섬겼다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의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황 실장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죠. 진태석은 황 실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답하라고, 제대로 대답하라고 소리쳤어요.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진태석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영란을 사랑했나? 세훈이가 자네 아들이냐고요. 황 실장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진태석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황 실장의 사과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황 실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진태석은 소리쳤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 영란과 바람핀 게 죄송하다는 건가? 세훈이가 자네 아들인 게 죄송하다는 건가? 황 실장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대답하라고, 왜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냐고요. 황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배신할 리 없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왜 영란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냐고, 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냐고 소리쳤죠? 황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나온 건지, 누가 그런 검사를 했는지 모른다고요. 진태석은 황 실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황 실장이 정말 모른다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가요?
진태석은 황 실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황 실장, 자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네를 믿을 수 없네. 황 실장은 고개를 들어 진태석을 봤어요. 황 실장의 얼굴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진태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가게, 당분간 자네 얼굴 보기 싫으니 회사에 나오지 마. 황 실장은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황 실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진태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황 실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진태석의 집을 나섰죠. 진태석은 혼자 남아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진태석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훈이가 정말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간 아들로 키운 세훈이를, 후계자로 키운 세훈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태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공난숙은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진태석을 무릎 꿇렸으니까요. 주영채가 어머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불안한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세상은 약점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 상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공난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진태석의 아들이 아닌 주제에 후계자 행세를 하는 게 잘못 아니냐고요. 주영채는 어머니의 냉정함에 놀랐습니다.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영채야, 너도 알잖니? 진세훈이 누구 아들인지. 주영채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황 실장의 아들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공난숙은 금고를 열고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관해두면 언제든지 진태석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주영채는 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약점을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주영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세훈한테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공난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요. 주영채는 어머니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말했습니다. 영채야, 너도 진세훈을 되찾고 싶지 않니? 주영채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아직도 사랑했으니까요. 공난숙은 주영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건양그룹에서 쫓겨날 거야. 그럼 진세훈은 너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주영채는 어머니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사랑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계획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주영채는 그저 진세훈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공난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건양그룹은 곧 혼란에 빠질 거라고요. 공난숙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몰랐어요. 진태석이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진태석은 자기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조영란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진태석은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공난숙에게는 굴욕을 당했고 황 실장에게는 배신당했죠. 진태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30년간 아들로 키운 세훈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황 실장이 정말 세훈이 친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태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진태석은 다시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황 실장이 들어오자 진태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황 실장, 이게 마지막이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네를 해고할 거야. 황 실장은 진태석의 말에 놀랐습니다. 황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를 해고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자네가 진실을 숨긴다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네. 황 실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진태석은 소리쳤습니다. 세훈이가 자네 아들이냐? 대답해. 황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입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의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진태석은 혼자 남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진태석은 생각했습니다. 공난숙은 자기 약점을 잡고 협박했고 황 실장은 침묵으로 배신했어요. 진태석은 이중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죠. 반격해야 했어요. 진태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공난숙의 약점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더크라운 캐피털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난숙의 과거를 파헤치라고 했죠. 진태석은 반드시 공난숙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태석은 또한 세훈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세훈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진태석은 세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진태석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조영란의 목걸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당신은 나한테 뭘 숨긴 거요? 왜 황 실장과 그런 관계였소? 진태석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진태석은 비밀 조사팀을 가동했습니다. 공난숙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진태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공난숙, 반드시 무너뜨린다. 자네가 나한테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진태석의 눈빛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공난숙의 과거 거래 내역을 파헤쳤어요. 더크라운 캐피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죠. 진태석은 반드시 공난숙의 약점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큰 약점을 말이에요. 한편 황 실장은 자기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진세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황 실장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30년간 아들 옆에서 아버지로 살지 못한 슬픔이 황 실장을 짓눌렀습니다. 황 실장은 조영란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진태석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목걸이였죠. 황 실장은 조영란을 생각했습니다. 조영란과의 짧은 사랑,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진세훈. 황 실장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왔어요. 황 실장은 자기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했을까요? 황 실장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기는 진세훈을 사랑한다는 거죠. 황 실장은 진세훈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진태석 곁에서 일할 수 없으니 진세훈을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황 실장은 진세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상무님, 회장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진세훈은 황 실장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공난숙은 자기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난숙은 몰랐습니다. 진태석이 비밀조사팀을 가동했다는 걸요. 진태석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걸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진세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주영채는 진세훈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죠.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양그룹 빌딩이 보였어요. 진태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요. 세훈이가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황 실장이 배신했더라도 자기는 건양그룹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고요. 진태석은 다짐했습니다. 공난숙을 무너뜨리고 황 실장의 진실을 밝혀내고 세훈이를 보호하겠다고요.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황 실장은 진세훈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황 실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진태석, 황 실장, 공난숙, 주영채. 네 사람의 운명은 이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진세훈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